1590년 8월 18일 북미 대륙의 로아노크 섬. 거센 폭풍우와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뚫고 영국의 보급선 한 척이 간신히 해안가에 닻을 내렸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주지사 존 화이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스페인과의 거대한 해전 때문에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국의 발이 묶여 있었던 그는 이제야 사랑하는 딸과 사위, 그리고 미국 땅에서 태어난 최초의 영국인 아기인 손녀 버지니아 대어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해안가에 발을 내디딘 그를 맞이한 것은 반가운 가족의 목소리도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고요한 정적과 차가운 바닷바람, 그리고 안개 속으로 사라진 마을의 잔해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와 고고학계를 통틀어 가장 기괴하고도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은 로아노크 사라진 식민지 사건의 이면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봅니다. 사건의 발단은 15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은 대서양의 해상 패권을 쥐고 북미 대륙이라는 거대한 신세계를 선점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총애를 받던 월터 롤리 경은 대대적인 개척단을 조직했고 115명의 남녀와 아이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로아노크 섬에 상륙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군인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농부 대장장이, 재단사 등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던 평범한 가족 단위의 정착민들이었죠. 하지만 신세계는 결코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져온 식량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고 인근 원주민 부족들과의 관계는 오해와 불신으로 얼룩지며 피비린내 나는 폭력 사태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척자들은 굶주림과 보복의 공포에 매일 밤 몸을 떨었습니다. 결국 상황이 악화되자 주지사 존 화이트는 보급품과 더 많은 지원군을 요청하기 위해 영국으로 잠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배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이들과의 마지막 작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영국에 도착한 존 화이트는 곧바로 복귀 준비를 마쳤지만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 침공을 개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모든 민간 선박에 징집령을 내렸고 존 화이트의 배 역시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3년이라는 영겁 같은 시간 동안 영국 해안에 묶여 자신의 가족들이 로아노크의 황량한 숲속에서 굶주림과 원주민의 습격에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을지 고통스러운 상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1590년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로아노크의 풍경은 그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기괴함 그 자체였습니다. 식민지 요새를 둘러쌌던 울타리는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었고 사람들이 살던 집들은 누군가에 의해 정성스럽게 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전투가 벌어진 흔적이나 부서진 가구, 혈흔조차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5명의 주민은 마치 한순간에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을 입구로 향하는 거대한 나무 기둥에는 누군가 칼로 깁고 선명하게 새겨넣은 기묘한 단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크로아토안. 그리고 그 근처 다른 나무줄기에는 더 짧은 단어인 시아로가 새겨져 있었죠. 존 화이트는 떠나기 전 만약 신변의 위협을 느껴 급하게 거처를 옮겨야 한다면 나무에 목적지를 새겨두라고 약속했었습니다. 특히 만약 적들의 습격이나 강제로 쫓겨나는 긴박한 상황이라면 글자 위에 십자가 표시를 하기로 철저하게 약속했지만 나무 어디에도 십자가 문양은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아주 차분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어디론가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존 화이트가 인근의 크로아토안 섬으로 가족을 찾아 떠나려 했을 때 하늘은 다시 한번 그를 외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형 폭풍우가 몰아치며 배의 닷줄이 끊어지는 대사고가 발생했고 식량과 식수가 부족했던 선원들은 반란에 가까운 목소리로 영국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화이트는 눈앞에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뒤로한 채 눈물을 머금고 돌아섰고 평생을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살다 고독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후 4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수천 개의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원주민들에 의한 조직적 몰살설입니다.
당시 영국인들과 적대적이었던 부족들이 밤을 틈타 식민지를 기습했고 모든 개척자를 살해한 뒤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체를 바다에 던졌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현장이 너무나 깨끗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모든 가재도구와 무기, 옷가지들이 마치 이사를 가는 사람들처럼 질서정연하게 챙겨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영국과 전쟁 중이던 스페인 함대의 비밀 공격은 어땠을까요? 스페인은 영국인들의 북미 대륙 진출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군대가 비밀리에 상륙해 모든 개척자를 포로로 잡아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었지만 당시 스페인 국방부의 비밀 문서 어디에도 로아노크를 공격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하고도 슬픈 시나리오는 바로 부족 동화설입니다. 3년 동안 영국의 보급이 완전히 끊긴 극한의 상황에서 굶주림의 한계가 온 개척자들이 평소 우호적이었던 크로아토안 부족을 찾아가 그들의 일원이 되었다는 가설입니다. 실제로 사건 발생 수십 년 뒤 로아노크 인근 지역에서 파란 눈과 밝은 머리카락, 심지어 죽은 깨를 가진 원주민 아이들이 목격되었다는 기록이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700년대 초반 이 지역을 여행하던 영국의 탐험가 존 로스는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조상 중에 책에서 읽은 것 같은 지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2012년에는 버지니아 제일지도라 불리는 당시의 고지도를 정밀 분석한 결과 종이로 덧댄 부분을 투과 촬영하자 원래 정착지에서 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내륙 지점에 요새 모양의 비밀 표시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개척자들이 해안가의 위험을 피해 더 안전하고 식량이 풍부한 내륙 깊숙이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과학적 단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끼치는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이동해 원주민들과 섞여 살았다면 왜 나중에 도착한 다른 영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생존 사실을 알리려 하지 않았을까요? 115명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왜 단 한 통의 편지나 상징적인 메시지도 남기지 않은 채 영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일까요? 일부 음모론자들은 로아노크 섬이 고대부터 원주민들 사이에서 영혼을 갉아먹는 섬으로 불렸다는 전설에 주목합니다. 이곳에서 알 수 없는 전염병이나 집단 광기가 발생해 사람들이 서로를 살해하거나 최면에 걸린 듯 스스로 거친 바다로 걸어 들어갔다는 기괴한 괴담입니다. 나무에 새겨진 크로아토안이라는 단어가 특정 장소가 아닌 어떤 고대의 존재나 저주를 해방하는 주문이었다는 주장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현대 고고학의 유전자 분석 기술은 또 다른 놀라운 국면을 제시했습니다. 로아노크 인근 원주민 후손들의 DNA를 정밀 분석한 결과 16세기 영국인들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유전자 마커가 여러 명에게서 검출된 것입니다. 이는 개척자들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소규모로 나뉘어 여러 부족에 흡수되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지쳐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모국어를 잊고 이름 모를 부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서서히 역사 속으로 녹아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3년 만에 돌아온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최초의 아기 버지니아 대어는 어느 이름 모를 숲속에서 영국인의 옷을 벗어 던지고 원주민의 아내로 혹은 어머니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로아노크에 사라진 식민지는 단순한 실종 사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신대륙이 인간의 오만함에 던진 가장 잔혹한 미스터리이자 인간이 문명과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얼마나 쉽게 존재 자체가 지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사례입니다. 화려한 제국의 꿈과 야망을 품고 대서양을 건넜던 115명의 영혼은 지금 어느 숲을 헤매고 있을까요? 나무 기둥에 남겨진 마지막 단어 크로아토아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이정표였을까요? 400년의 긴 침묵 속에서도 로아노크의 파도는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삼킨 채 무심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그 어떤 영화보다 더 기괴하고 슬픈 실화, 로아노크 식민지 증발 사건. 여러분은 115명의 사람들이 정말 어디로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정말 숲속의 원주민들과 섞여 평화로운 새로운 삶을 찾았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일까요? 오늘의 탐험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실의 이면을 탐험하는 엄코였습니다.